우리 쇼파도 보면 앉을 때 맨날 앉는 부위에 앉으면 쿠션이 이렇게 꺼지잖아요. 거기만 들어가요. 엉덩이 저희 집이 나 엉덩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 맨날 앉는 부위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예쁘지. 근데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실패를 해요? 보통 이제 혈관 사고가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이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필러는 꺼려하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코 필러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 코가 괴사하거나 썩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코 피부 다 잘라내야 돼요. 진짜요? 완전 무섭네. 튜브가 터져요? 빵 터지는 거예요. 가 늘어지거나 터져요. 그럼 이제 망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도 안 생겨요. 필러 많이 하시죠? 그래서 필러는 사실은 거의 매일매일 매 하루에도 몇 건씩 있죠. 필러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원장님이 좀 이런 부분을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좀 제대로 알면 좋지 않을까? 굉장히 여러 부위에 주사하잖아요. 근데 필러를 맞으면 또 좋은 부위가 있고 맞으면 또 되게 안 좋은 부위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는 부위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네. 오늘 필러를 하면 절대 안 되는 부위랑 필러를 하면 좋은 부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럼 일단은 필러가 어떤 건지부터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러는 히알루론산 성분이에요. 그 히알루론산은 우리 몸에서 마찰 있는 부위를 매끄럽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수분을 이제 머금고 있어야 되는 부위에 많은 성분이에요. 그래서 주로 있는 게 우리 눈이 이렇게 우리가 계속 움직이잖아요. 여기를 쓸리지 않게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윤활 작용을 하는 게 히알루론산 때문이다. 아니면은 또 한 부위가 이제 관절도 이제 뼈랑 계속 부딪히는데 매끄럽게 이제 기름 역할을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죠. 안 그러면 뼈끼리 부딪히면서 막 다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성분인데 이 히알루론산을 얼굴에 필요한 부위에 하게 되면 꺼진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효과가 있다. 이 필러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주로 이제 우리 얼굴에 볼륨을 넣어서 꺼진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필러에 제일 많이 쓰는 효과. 아니면은 우리가 좀 뭔가 밋밋해 뾰족하거나 좀 봉긋하거나 이렇게 볼륨을 주고 싶은데 그때 이제 제일 좋게 쓸 수 있는 게 필러만의 어떤 장점이 있다. 첫 번째로는 저렴하다. 그 다음에 간편하다. 빨리 끝나는 시술들은 뭐 한 1, 2분? 그리고 안전하다. 왜냐면 뭐 히알루론산 자체가 몸에 있는 성분이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효과가 나타난다. 보통 이제 시술들 우리 하시면 이거 언제 효과 나타나요? 물어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필러는 시술하면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거울 딱 보면 좋아졌어. 이게 바로 보이는. 그 다음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을 때 바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다. 나는 코가 높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했더니 생각보다 내 얼굴랑 안 어울려 라고 했을 때 바로 원래대로 돌릴 수 있는. 그래서 뭐 하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걸 걱정하시고 뭐 하고 나서 녹이면 다시 피부가 막 늘어날까봐 걱정하시고 이런 분들이 있으신데 그런 거 상관없이 바로 나 하기 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돌이킬 수가 있다. 녹이는 거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좋죠. 네, 잠깐만 계세요. 그럼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야? 그게 필러인가요? 요거가 이제 필러 녹이는 소화 효소. 필러를 여기다 짜볼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얼굴에 주사하게 되는 건데 신기하죠? 약간 슬라임 같기도 하고. 녹이는 효소를 보여드릴게요. 뿌리면 퍼지죠 막. 아까는 뭉쳐가지고 땡글땡글 움직였잖아요. 네. 이렇게 녹이는 거 하면 금방 녹아요. 순식간에 다 녹아 네, 버리는데? 그래서 되게 흐물흐물해져. 아까는 이렇게 치면은 땡글땡글 지들이 뭉쳐가지고 막 움직였었는데 네네. 지금 다 흐물흐물 퍼졌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도 않고 뿌리자마자 이렇게 다 흩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거의 다 녹았어. 여러 가지 이 부위들 중에 여기는 좀 안 맞았으면 좋겠다. 첫 번째는 네. 이마. 이마는 하면 티가 너무 많이 나는 부위거든요. 근데 얘가 또 관리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다른 부위는 신경 안 써도 그냥 그대로 뭐 2년 가는 필러 쓰면 2년 가고 1년 가는 필러 쓰면 1년 가거든요. 근데 이마는 2년 가는 필러를 하면 2년 동안 계속 신경 써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필러가 잘 눌린단 말이에요. 균일하게 우리가 필러를 시술 받았어도 거기가 계속 눌리니까 결국은 꺼져요. 우리 쇼파도 보면 앉을 때 맨날 앉는 부위에 앉으면 쿠션이 이렇게 꺼지잖아요. 거기만 들어가요. 엉덩이 저희 집이 나 엉덩이 어디 있는지 알잖아요. 여기. 맨날 앉는 부위 어디 있는지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는 이마가 이쁘지. 근데 나중에는 거의 이렇게 푹 꺼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죠. 필러 다시 하던지 녹이던지 그냥 그렇게 있던지. 이마는 관리를 잘 하면 이쁘게 한 처음 모습이 오래 가겠지만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안 하니만 못한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울퉁불퉁해지고 보기 흉할 수 있다. 그럼 관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마나 미간 보톡스를 꾸준히 맞아서 내가 표정을 지을 때 여기가 눌리지 않게, 내가 엉덩이로 소파 안 눌리게 하는 것처럼 계속 이마에 보톡스를 3개월마다 맞아줘야 되는데 관리를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처음에 이마 맞을 때는 보톡스 맞아야 되니까 맞았는데 사실은 3개월마다 맞는 거니까 잘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마가 울퉁불퉁해지고 남들이 봤을 때 쟤 뭐 했구나 티가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필러 하면은 제일 이전에 많이 큰 사고? 부작용?
부작용이었던 게 뭐냐면 실명이거든요. 너무 큰 부작용이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는 캐뉼라라는 걸 써가지고 이마 필러를 하면서 많이 줄기는 했는데 이마 필러를 주사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캐뉼라는 끝이 뭉툭한 주사라서 혈관을 직접 찌르더라도 혈관을 뚫고 못 들어가요. 근데 뾰족한 주사는 물론 우리가 조심을 한다고 하지만 바늘이 혈관을 뚫고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고 우리가 필러로 주사를 해. 그러면 눈으로 간 혈관이 막혀. 그럼 이제 피가 안 통하고 바로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마 필러에서 제일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마 필러는 좀 조심하는 게 좋죠. 두 번째는 관자. 관자가 패어 있어서 얼굴형이 이제 약간 오목했다가 볼록하고 해서 광대가 막 커 보이고 꺼진 부위를 메꾼다고 해서 관자 필러를 하시는데 관자 필러 잘못하면 광대보다도 관자가 볼록 튀어나와가지고 얼굴 더 커 보이고 막 매끈하지 않아가지고 되게 울퉁불퉁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관자 필러는 잘 받으면 모르겠는데 실패 확률이 너무 높아서 사실 잘 보고 해야 되는 부위거든요. 왜 실패를 해요? 보통 이제 혈관 사고가 많은 부위 중에 하나가 관자. 이제 부작용의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관자 필러는 꺼려 하시는 원장님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관자가 꺼져서 필러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필러를 안 채우고 광대를 줄이면 되려 관자가 안 꺼져 보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얘를 줄이는 게 답인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굳이 관자에 필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코인데요. 코는 해서 안 좋아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코 필러도 엄청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오늘 왜 다 제가 많이 하는 필러를 이렇게 비추하는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코 필러를 했는데 하면 이제 코가 뭐 오똑해지고 좀 이뻐지고 해야 되는데 코 필러를 하고 나서 콧대가 너무 두꺼워져가지고 인상이 좀 답답해 보인다든지 이마에서부터 코가 이어져서 아바타 같아 보인다든지 미간 사이가 너무 좁아 보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냐면 코 필러를 한 번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코 필러를 좀 반복적으로 하시는 분들 한 대다가 또 하고 한 대다 또 하고 하다 보면 코가 점점 커져요. 막 그러면 사실 병원에서 녹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잘 안 녹이시거든요. 왜 잘 안 하시냐면 코를 녹이는 주사가 아프다라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코 녹이는 주사 별로 안 아프거든요. 그리고 코 필러를 녹이고 나면 이게 바로 시술을 못 하거든요. 녹이는 주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일을 하기 때문에 얘가 새로 한 것도 녹여. 배출되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니까 내 원래 코로 있는 게 좀 일상생활이 좀 불편한 거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분들은 코 필러를 절대 하시면 안 되는 분들, 코 수술하신 분들, 실리콘을 넣었다든지 연고로 코를 뭐 하셨다든지 이런 분들은 절대 코 필러 하시면 안 돼요. 코가 괴사하거나 썩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코 피부 다 잘라내야 돼요. 에이, 진짜? 완전 무섭네.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이제 수술을 하지 않은 코는 코에 이제 혈관이 어디 있고 어디에 시술하면 위험하다는 게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코를 수술하신 분들은 원래 내 코의 모양이 아니잖아요. 안에 배치가 다 바뀌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필러를 했는데 원래는 안전한 부위지만 여기를 하면 안 되는 부위로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혈관 내에 모르고 필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말했던 혈관이 막히면서 코가 괴사한다든지 썩는다든지 피부가 막 검게 변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은 애교. 애교는요. 여기 얘기하시는 거죠? 맞아요. 눈 밑에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잡히는 요거. 그래서 이게 귀여워 보이고 좀 인상이 부드러워 보이고 해서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근데 애교 필러는 실패할 확률이 되게 높은 시술이에요. 과장되게 얘기하면 한 10명 하면은 한 3, 4명은 실패할걸요. 애교 필러는 애교집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애교집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애교집이라는 게 웃어보면 눈 밑이 이렇게 쏙 들어가면서 이렇게 튜브처럼 주머니가 싹 잡혀야 되거든요. 애교가 잡히는 분들만 애교 필러를 했을 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웃었는데 나는 밑에가 쏙 들어가는 그런 주머니가 없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뭐 거의 다 실패한다 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보통은 보면 애교 주머니가 다 좀 달라요. 애교 비대칭이 되게 있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애교를 했을 때 모양이 안 이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다 보니까 볼륨이 부족하다거나 좀 흐리다거나 해가지고 애교를 계속 넣는 튜브가 우리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 튜브에다가 볼륨을 갖다 자꾸 넣어요. 바람을 넣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애교 튜브가 터져요? 빵 터지는 거예요. 애교 주머니가 늘어지거나 터져요. 그럼 이제 망한 거죠, 소위 말해서.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도 애교가 안 생겨요. 그래서 애교는 실패할 확률이 뭐 애교 주머니가 없어서도 생길 수가 있고 애교가 비대칭이 있어서 생길 수도 있고 애교 주머니의 크기보다도 많이 넣어서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죠, 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그러니까 그걸 잘 보고 시술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 그럼 또 반대로 또 좀 여기 하면은 좀 대부분 좀 성공하고 좀 잘 된다. 첫 번째는 턱끝. 여기는 많이 하는 부위이기도 해요. 턱끝은 왜 추천하냐면 되게 심플해요. 간단해요. 받을 때 비용도 별로 안 비싸요. 그리고 뭐 위험하지도 않고 부작용도 적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부위라서 필러 뭐 하면 제일 좋아요? 턱끝 바로 나올 거예요. 턱끝 필러 하면 얼굴이 조금 갸름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죠. 보통 무턱이거나 좀 이렇게 뚝
끊어지시는 분들, 입이 좀 튀어나와 보이기도 하고 이중턱이 좀 도드라져 보이기도 하고 턱선이 좀 뭉툭해 보이기도 하는데 볼륨이 생기면서 옆선도 많이 좋아지고 이중턱도 좀 덜 보이고 얼굴이 좀 더 갸름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같이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눈꺼풀 필러인데요. 눈꺼풀이요? 눈을 덮고 있는 눈꺼풀? 눈꺼풀에도 필러를 해요? 여기도 필러를 해요. 그죠? 처음 들어보셨죠? 네. 눈꺼풀이 퀭하게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얼굴에 살이 너무 없으시거나 아니면 나 이전엔 안 그랬는데 요즘에 막 얼굴에 살 빠지고 좀 나이 들면서 여기가 좀 많이 눈이 퀭해졌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거든요. 대충 위치가 어디쯤일까요? 요 눈꺼풀이랑 눈썹 사이에 여기 약간 오목하게 들어간 아치형으로 꺼진 부위, 이렇게 꺼진 부위 있죠. 여기가 쑥 이렇게 들어간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 문제는 요 라인 따라서 주름이 이렇게 막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위에 이제 꺼짐이 있는 분들이 눈꺼풀 필러를 하면 꺼짐이 메꿔지면서 훨씬 덜 피곤해 보이고 훨씬 덜 나이 들어 보이고 주름도 펴지고 그런 경우가 눈 있어요. 문체 하는데 눈에는 뭐 위험한 건 없어요? 눈에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부위는 아니고 표면에 얇게 들어가는 거라서 전혀 위험하지 않고요. 대신에 이제 바늘이 아니라 캐뉼라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는 꼭 아마 눈꺼풀 하실 때는 확인해보고 시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눈에다가 필러를 넣으면 눈꺼풀이 막 무거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되려 하고 나면 눈이 가벼워요. 근육의 힘이 강해지는 위치가 있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는 위치가 있거든요. 근데 눈꺼풀 필러는 하게 되면 근육의 힘이 강해지는 위치에 필러를 하기 때문에 눈을 뜨는 게 되게 가벼워져요. 세 번째 부위는 앞광대. 앞광대를 예를 들어서 요 눈 밑부터 해서 요 팔자주름까지 이렇게 했을 때 반으로 딱 쪼개요. 요 위에 여기는 볼륨이 없어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는 볼륨이 있어야 좋은 부분이에요. 근데 보통은 앞광대 부분이 많이 퀭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어떤 인상을 주게 되냐면 되게 피곤해 보여요. 얼굴이 넙대대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되게 평면적으로 보이고 좀 생기 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촌스러워 보이는 인상까지 주기도 하는 게 앞광대 볼륨이 꺼졌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 앞광대에 필러를 하게 되면 우리 쉽게 변화를 보려면 나 앞광대 필러하면 어떻게 변하지? 그걸 보고 이렇게 살짝 웃어보면 되게 어색하다. 웃어보면 여기가 볼륨이 올라오면서 되게 어려 보이게 되고요. 생기 있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좀 세련돼 보여지기도 하고요. 길어서 고민이신 분들이 이 앞광대 볼륨이 없어서 얼굴이 길어 보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앞광대 필러를 하면 얼굴이 되게 짧아 보이는 긴 느낌이 개선되는 느낌을 많이 줘요. 네 번째는 입술이에요. 입술이 얼굴에 있어서 인상을 되게 많이 좌지우지하거든요. 네. 볼륨이 빠지는 것도 있는데 이제 노화하면서 이게 안으로 좀 말려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제 입술 필러를 하게 되면 입술이 되게 도톰해지고 볼륨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기면서 얼굴이 훨씬 더 생기 있어 보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입술은 우리가 막 되게 많이 사용하는데 필러를 해도 괜찮아요? 입술은 사실은 중요한 혈관도 없고요. 되려 안전한 부위거든요. 그래서 입술은 바늘을 사용해도 되는 몇 안 되는 부위예요. 입술 필러도 용량이 많이 필요 없어요. 뭐 1cc에서 뭐 한 1.5cc 정도?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많이 보는 부위. 예를 들면 뭐 입꼬리가 이렇게 뭐 처져가지고 좀 고민이신 분들 있잖아요. 뭐 인상이 좀 우울해 보이고 화난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막 입꼬리가 이렇게 이어져가지고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좀 개선하고 싶으신 분들, 인중이 많이 길어서 고민이신 분들도 입술 필러 살짝 하면 인중이 좀 짧아 보이는, 입술이 약간 뒤집어지면서 인중이 짧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술이 너무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않은 분들도 이 립라인 필러 같은 거 하면 입술에 산이 생기면서 볼륨을 많이 안 줘도 입술이 되게 또렷해 보이면서 선이 살거든요. 그런 필러는 입술이 커지지 않으면서 또렷해 보이는 입술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도움이 되는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필러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되게 잘 맞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잘 안 맞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보통 필러는 피곤해 보여, 뭐 이렇게 뭔가 좀 퀭해, 이런 분들이 하시면 효과가 되게 좋아요. 피곤하고 퀭해 보이는 거는 보통 얼굴에 꺼짐이나 굴곡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우리 막 애기들 생각해 보세요. 애기가 뭔가 피곤해 쪄들어 보이는 느낌 든 적 있으세요? 없죠. 애기들은 꺼진 부분이 없거든요. 다들 이렇게 뭔가 빵실빵실하고 이렇게 꺼진 부분 없이 매끈하게 있잖아요. 그런 피곤해 보이고 퀭한 얼굴의 인상을 가지신 분들은 그 한 포인트만 잡아줘도 다른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면서 필러하면 효과가 되게 좋은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똑같이 1cc를 했어. 1cc 썼는데 막 5cc 쓴 것 같이 막 좋아지고, 어떤 분들은 5cc를 썼는데 1cc 넣는 것보다도 효과가 티가 안 나.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왜요? 살성이 좋으신 분들은 필러를 조금만 넣어도 티가 팍팍 나요. 그런 분들 어떤 분들이냐면 피부를 이렇게 딱 꼬집해가지고 이렇게 쫙 잡아당겨 보면 찹쌀떡처럼 이렇게 쭉쭉 늘어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얇게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 찹쌀떡 딱 잡으면 뭔가 도톰한데 이렇게 쭉쭉 늘어나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은 이 필러라면은 되게 자연스러우면서도 드라마틱하게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피부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탄력이 없고 안 당겨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필러를 해도 큰 효과를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자꾸 더 넣어.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더 많이 커진다든지 아니면 뭔가 자연스럽지 않다든지 그런 효과가 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필러 맞으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은 조금 좀 고민해봐라 할 만한 좀 그런 유형도 있을까요? 대표적으로는 네. 얼굴에 살이 좀 많으신 분,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필러를 시술하게 되면 용량이 좀 많이 해야지만 티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용량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용량을 써도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티가 잘 안 나요. 그럼 이제 필러 더 많이 넣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커지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결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얼굴에 살이 많으신 분들은 필러 시술을 먼저 하기보다는 얼굴을 작게 만드는 시술부터 먼저 하시는 게 효과가 훨씬 좋아요. 볼살을 좀 줄이는 지방분해 주사라든지 아니면 얼굴을 좀 달라붙이는 리프팅 레이저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굴을 좀 줄여놓으면 필러를 훨씬 적게 써도 티가 팍팍 나거든요. 아니면은 얼굴이 너무 많이 꺼지신 분들, 주름이 많이 깊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필러가 엄청 많이 필요해요. 이런 분들은 결과가 되려 더 안 좋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족도도 많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로 채우시기보다는 꺼짐을 좀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술들이 있어요. 꺼짐 부위마다 뭐 꺼짐의 정도마다 다르기 때문에 딱 집어서 이걸 하세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꺼짐 부위를 조금 더 덜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술들을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필요할 경우에 필러를 하시는 게 훨씬 더 만족도가 높죠. 좀 좋은 병원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죠. 첫 번째는 의사가 상담해주는 병원. 의사가 다 상담하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병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피부과는 이상하게 상담실장이 상담하고 의사는 그냥 나 누워있는데 와가지고 나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시술하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거는 사실 말이 안 되죠. 네. 내가 뭐가 고민이고 앉았을 때 딱 봐서 여기가 패였고 여기가 처졌고 여기가 좀 도드라지고 비대칭이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술을 해야지 맞는데, 누워있는 상태에서 바로 처음 딱 보고 안녕하세요 하고 시술 바로 해버리면 제대로 시술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있을까요? 또 있죠. 어떤 필러를 쓰는지 얘기해주는 병원, 다 얘기 안 해주나요? 얘기를 안 하는 병원이 있어요. 아 그래요? 얘기를 해줄 수 없는 거죠. 필러를 어떤 거를 얘기해 준다는 건 내가 자신 있게 이 필러를 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위에 맞게 다양한 필러를 쓴다는 얘기이기도 해요. 눈 밑에 들어간 필러 다르고 이마에 들어간 필러 다르고 볼에 들어간 필러 다르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보면 아 이거는 턱에 쓰는 필러네, 입술에 쓰는 필러네 알 수 있거든요. 그런 필러 이름을 뭐 알려주지 못한다는 건 한 가지 필러만 쓸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저렴한 필러를 쓸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네. 리터치를 해주는 병원. 리터치를 안 하면 한 번에 잘 끝난 거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보톡스는 그래요. 아 보톡스는 그래요? 보톡스는 리터치를 안 해야 좋은 거고 필러는 리터치를 해주는 병원이 좋은 병원. 왜 그러냐면 필러는요 처음에 얘가 굳기 전까지는 누르면 이렇게 몰캉몰캉하기 때문에 눌릴 수 있어요.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얘가 아무리 눌러도 눌렸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보통 2주에서 4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관리를 잘했어, 리터치 받으러 갔는데 괜찮대, 그러면 뭐 안 해도 되는 거지만 눌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리터치는 꼭 해주는 병원에서 시술 받는 게 좋다. 네, 오늘은 필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려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 밖에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밑에 댓글로 알려주세요. 지금까지 예뻐지는 도도TV 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입술 필러 하면 입술이 막 이만큼 그런 걸 생각하게 되는 맞나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서 입술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이 되게 많거든요. 그럼 너무 이상해 보이잖아요. 맞아요. 막 썰면 한 접시 막 외국 아무튼 네. 그래서 입술은 보면은 좀 과하게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인상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입술은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하면 포인트로 주기 좋은 부분이다.